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서 국어 강의를 맡고 있는 문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7월 13일 군무원 필기시험 대략 한 30일 남았습니다. 이 영상 올라갈 때쯤에는 30일 국어 필승 학습 전략에 대한 영상입니다. 길지 않게 짧게 찍겠습니다. 하지만은 내용은 임팩트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동안 무엇을 어떻게 집중하며 공부하면 좋을까? 30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두 가지 방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준비를 얼마 하지 않아서 저 급한데 빨리 급하게 뭐라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인 A 학생. 그 다음에 저 1년 이상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1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인 어느 정도 공부가 된 B 학생의 양쪽의 얘기를 전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군무원 국어 7월 시험이죠. 30일 학습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제 군기잡기 책을 보시면은 더 이전 연도에 대한 그 출제 비율이 있습니다. 왼쪽은 9급, 오른쪽은 7급 이렇게 해서 넣어놨어요. 9급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어떻게 기출이 최근 한 적어도 한 3개년 정도는 어떻게 출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접근을 들어가는 게 좋아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빨리 말씀드리면은 9급하고 7급은 같은 사람이 출제하고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시험이지만 만약에 이번 2023년 또는 2024년 시험에 문법 비중이 높았다 그러면은 9급과 7급이 모두 그러한 경향을 보여요. 상대적으로 이쪽 만약에 합법 같은 게 거의 안 나왔다 그러면은 9급과 7급이 모두 그러한 경향을 보여요. 2024년은 절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9급과 7급이 같은 유형으로 가고 있으니, 같은 경향으로 가고 있으니 9급이든 7급이든 모두 이 영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먼저 군무원 시험에서, 국어 시험에서 중요한 단어는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막 시작인 사람은 난 이 중에서 뭐에 집중하고 뭐는 못하겠어. 이 부분은 내가 손 놨어.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부가 많이 준비가 된 수험생들은 나 이거에 대해서는 좀 준비가 됐어.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뭐니 해도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문법이 그래도 중요해요. 옛날에는 완전히 1순위로 중요했었어요. 옛날에 19년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전체 내용의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낸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러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군무원 국어시험에서 문법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기본 이론 문법, 그 다음에 규범 문법, 고전 문법, 어법. 고전 문법 최근에 안 나오다가 이번에 한번 또 출제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습니까? 이 중에서 어쨌든 공부가 좀 어느 정도 손에 익은 사람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적어도 고전문법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훈민정음 제자의 원리까지, 훈민정음 제자 원리까지는 충분히 공부가 숙지가 되어 있을 거라고 보시는데, 이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수험 준비가 얼마 안 된 수험생들, 아까 A 유형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론문법하고 규범문법 정도에 대한 이해는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이번에 이론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어의 형성, 합성어, 파생어 아시죠? 그 다음에 단어를 바탕으로 품사 구별하기,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유력한, 중요하게 다루어질 문제로 보여요. 그리고 작년에도 출제가 된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품사 출제됐어요. 일부 문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 높임 표현 이런 것들도 눈에 띄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거, 이론 문법에서 단어, 형태소, 단어, 품사 이 부분에 대한 집중 공부가 좀 더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규범 문법에서는 최근의 경향이나 작년 경향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들 뭐 있습니까? 기본적인 맞춤법, 사이시옷 표기, 사이수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한 문제 거의 예상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군무원 국어시험에서는 의외로 표준발음법을 많이 냅니다. 표준발음법은 가성비가 매우 좋아요. 표준발음법. 그 다음에
뭐 표준어 같은 경우 너무 많으니까 외래어 로마자 표기 같은 것들 가성비가 좋죠. 이런 것들에서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표준 발음법, 그 다음에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이 골고루 하나에서 네 문제가 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일 중에서는 3개 정도는 충분히 출제가 될 거예요. 9급, 7급 모두. 그러니 그런 부분은 마지막에 제 뭐 특강 자료라든지 제가 합성어, 파생어 정리된 거 다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품사의 통용, 품사 정리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겹받침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부가 마지막에 좀 더 필요해서 그런 거 들고 가신 다음에 시험장에서 마지막에 딱 보고 바로 하나 딱 찍는 그런 경우에 정답이 나와야 좋다고 봐요. 하지만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수험생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런 것들은 단편적인 것이고, 교본문법과 이론문법이 전체적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과정. 최근에 문제 보시면은 사이소리와 사이시어 표기를 같이 묻고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단어의 형성과 그 다음에 맞춤법 30항이죠. 사이시어 표기를 같이 묻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유형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단순히 외우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 공부가 준비가 된 상태인 수험생들은 제 기본서 있죠. 이론서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독하는 것도 좋은 공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문학이에요. 문학. 아마 시험 준비가 얼마 안 된 100일 정도 남짓밖에 안 된 수험생들은 아마 그냥 문학은 하늘에다 맡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 그거 이해합니다. 그런 것들도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최근에 공무원 또는 군무원 시험에서는 문학 작품을 그 자리에서 스스로 이해하고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한 능력, 그런 것들은 뭐 외운다고 되는 것 아니니까. 그치? 그런 쪽에다가 문명을 맡긴다면은 그냥 모의고사 풀고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집 풀면서 어느 정도 오답풀 정도로 공부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공부가 아주 얼마 안 된 수험생들은 문학을 그냥 감상하는 차원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들도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수험생들은 자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문학사 공부해야 됩니다. 이번에 2023년에 9급하고 7급 모두 문학사 이론 기존 지식적인 문제를 냈어요. 문학사하고 그 다음에 고전문학, 현대문학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 그리고 최근의 경향 중에서 고전문학 빠진 적이 없어요. 특히나 고전시가 쪽이죠. 고전시가 쪽은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문학사하고 고전문학을 엮어서 깊이 있게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들 제 기본서에 문학 파트 열심히 정독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하는 것이고 현대문학에 관련된 것은 최근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심도 있는 막 지식형 문제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시를 주고 감상해라. 소설을 조그마한 걸 주고 이 의도를 파악하라.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또 드리는 말씀.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에서는 화법하고 작문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화법하고 작문이 필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화법하고 작문도 어차피 읽어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대부분들 비문학 갖고 같이 공부하거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 비문학 매우 중요해요. 뭐 일반적인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는 비문학이 가장 중요하지만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가장이라고 말 못해도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제 비율이 상당히 되죠. 4대 단원 중에 하나예요. 비문학. 자, 알려드릴게요. 군무원 국어 시험을 준비한 지 얼마 안 된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비문학은 시험 보는 전날까지 풀다 가는 것이 좋아요. 선생님 저 비문학 그냥 버릴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비문학은 어차피 글 읽고 이해한 다음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문학 이거 전부 다 읽고 오답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좀 문법만 할래요. 그건 좋지 않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비문학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글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여기 그 다음에 다른 전공 과목 뭐 정보사회론이나 이런 것들 국가정보학 다른 것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비문학 공부는 시험 전날까지도 계속해서 매일 정해진 양을 공부하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시험이 어느 정도 많이 준비된 수험생들도 똑같아요. 이거 시험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비문학은 그만하고 암기에 집중할 거야. 너무 이러지 마시고요. 비문학은 시험 보기 전날까지 매일매일 공부하고 가셔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책 한 권 사는데 돈 아까운 거 아니잖아요. 떨어지면은 다시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 돈이 더 아깝죠? 비문학 책, 공무원 비문학이라고 검색하셔야 돼요. 온라인 참고서에서, 온라인 서점에서 공무원 비문학으로 검색하셔서 공무원 수업용 비문학 책 하나 사신 다음에 정해진 양을 시험 보기 전날까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남는 건 합격하면 그냥 버리세요. 그건 뭐 아까운 거 아니잖아요.
비문학 마지막 날까지 하셔라. 심지어 제가 우리 현장 강의 학생들이나 우리 온라인 수험생들한테는 그 시험장 가서도 그날 아침에 좀 일찍 가서, 아침까지는 좀 그렇다. 군무원 시험은 좀 오후에 보니까 좀 일찍 가서도 마음을 좀 차분히 내려놓는 데에도, 마음을 차분히 준비하는 데에도 비문학 한 주쯤은 풀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비문학은 마지막까지 하셔라. 그 다음에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는 또 한자가 중요하죠. 한자, 어휘 파트. 어휘를 포함한, 한자를 포함한 모든 어휘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서 최근에 한 3개년 시험만 보더라도 다 나왔어요. 뭐 고유어, 주제별, 어휘, 한자 다 나오고 있고요. 한자는 뭐 도금 찾기, 그 다음에 한자의 뜻 찾기, 문맥정, 의미 찾기 모두 나왔어요. 뭐 이 부분은 시험을 얼마 준비하지 않아서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험생들은 아마 제가 시켜도 안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할 건 없으니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수험생들, 지금 한자 멈추지 말고요. 한자는 양을 만약에 10개 하던 거라면은 3개를 줄여서라도 마지막 날까지 한자 공부하고 가는 것이 좋다. 이 얘기 많은 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비중을 어떻게 배열할 것이냐라고 한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시험 마지막에는 알면 바로 찍히는 이쪽에다가 중점을 두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수험생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시험 공부 준비를 많이 하지 않은 수험생들이라면은 문법, 그 다음에 문학, 여기다가 중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비문학은 매일 적은 양을 꾸준히, 어휘는 스스로 선택하시라. 이렇게 비중을 두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충분히 1년 이상 많이 한 수험생들이라면은 골고루 하던 부분은, 물론 그런데 자기의 장점이나 자기가 잘하는 부분의 여하에 따라서 양을 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마지막 30일 전략 이제 말해봅시다. 꼭 하는 얘기, 마지막에 너무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십시오. 시험 한 달 남았는데 나 비문학 버릴래? 하던 사람이 나 한자 버릴래? 너무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세요. 사람은 공부라는 게 심리적인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시험 한 달 남았는데 나 아직 공부가 맞춤법도 안 되고 이러면은 솔직히 이번에 준비가 덜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까지 공부를 꾸준히 했다면은 이미 당락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을 거라고 봐요. 시험장에서의 컨디션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하던 비문학 때려치고 갑자기 하던 어휘 공부 때려치고 이렇게 되면은, 빼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양을 좀 줄일 수 있을지언정 하던 공부는 계속 하다가 가도록 하거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저 공부를 5개월 정도밖에 준비 안 해서요, 한자를 하긴 했는데 이 시간에 버릴까요? 라고 하는 수험생들의 질문이 정말로 많아요. 제가 여기다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만 드릴게요.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제가 여기 현장 강의생들이나 아니면은 제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한테 많이 드리는 조언이기도 한데, 잘 봐요. 내가 이번에 군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나 올해 떨어지면은 다시는 안 올 거야. 다시는 이 시험 보지 않고 나는 다른 직종으로 완전히 갈 거야. 군무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쪽은 쳐다도 안 볼 거야. 그런다면은 뭐 한자 같은 경우는 안 할 수 있다고 보아요. 하지만 한자라는 것이 꾸준히 어느 정도 습득이 쌓여야 되는 공부거든요. 불 꺼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 만약에 올해 공무원 시험, 군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안 되면 내년에 또 볼 수도 있어. 여기서 또 볼 수 있다는 조건은 1년 동안 풀 패키지로 또 강의를 들으면서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뭐 한 30일 또는, 30일은 그렇다. 100일 남았을 때 그냥 100일 전략으로 준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공무원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하진 않았어도 시험만 보는 것도 다 사롭게 보는 거죠. 어쨌든 내년에나 시험을 또 볼 수 있어라는 수험생들은 한자 공부를 하고 가십시오. 그때까지 어느 정도 축적되는 게 필요해요. 어차피 올해는 아니라고 본다면은 내년을 위해서라도 적은 양을 공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자는요, 이게 한 번에 와장창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만 조금씩 꾸준히 단계를 밟아가면은 그렇게 어려운 공부는 아니에요. 두 번째, 비문학 독해 연습은 책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공부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 이런 면에서 비문학 독해를 위한 책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해놓는 게 좋겠죠. 제가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마지막까지 모의고사도 주고 있어요. 비문학이 잔뜩 들어간 모의고사,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획득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마지막 날까지 풀다 가는 것이 좋다. 어문 규정은 반드시 점검하세요. 어문 규정은 아는 대로 정답이 바로바로 꽂히니까. 특히나 어문 규정 중에서는 띄어쓰기,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 그 다음에 기본적인 맞춤법,
예를 들어서 30항을 포함한 기본적인 맞춤법, 특히나 우리 군무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준말 표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군무원 시험, 국어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어문 규정은 마지막에 좀 충분히 좀 점검할 필요가 또 있고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시중에 보면은 국어 기본서에 어문 규정에 해설이 없이 항하고 사례만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해설에 포함되어 있는 사례들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띄어쓰기, 표준 발음, 맞춤법.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리면은 공부를 1년 이상 충분히 한 사람들 문장보호 버리지 마. 문장보호 사용법.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는 문장보호 사용법이 집 나가신 지 오래됐지만 우리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바로 작년까지도 출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보호법으로도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쉽게 출제했습니다. 기본적인 항에 대한 사례만 공부하시면 돼요. 문장보호 사용법까지도. 문학작품 이해와 감상 능력은 필수예요. 시를 보고 주제 찾기, 소설 보고 인물의 심리 찾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이클래스 공무원 학원에 있는 모의고사 한 달에 한 번씩 제공하죠. 그리고 뭐 원한다면은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모의고사를 좀 사다가 공부해 보는 거 좋습니다. 문학작품 이해와 감상 그리고 비문학 독해를 위해서는 국가직, 지방직, 일반 공무원 시험을 위한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지금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2024년 최근의 경향만 보더라도 군무원 국어하고 많이 달라요. 그리고 2025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 일반 공무원 시험 모의고사 보면서 잘했다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무원 국어 유형하고는 차이가 좀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람. 하지만은 문학 작품과 비문학 독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일반 공무원 시험 모의고사를 보도 된다. 수능 보지 마라. 하지만 웬만하면은 군무원 모의고사,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의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그 녀석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 요즘 수험생들 한 달 남으면은 A 모의고사, B 모의고사, C 모의고사 막 이렇게 여러 군데 본 다음에 그 모의고사 점수를 넌 몇 점 받았니, 난 몇 점 받았니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어디 문제가 좋니, B 문제가 좋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은 이해해요.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제발 부탁드리는 건 아니지. 모의고사의 점수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파멸의 지름길로 끌게 될 겁니다. 제가 그런 게 말씀드려요. 이 공무원 국어 시험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대학 다닐 때 표준 언어 예조를 제가 대학 다니면서 공부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하고 상관없이. 근데 공무원 국어 시험에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 들어오거든요. 순화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표준 언어 예절, 한자 성어 다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이번 시험 문제에 어느 단원의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단지 제가 이제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띄어쓰기, 그 다음에 품사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출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예측할 뿐인 것이지 절대 그 누구도 2024년 시험 문제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는 그 많은 단원 중에서 해당하는 단원만 이번 모의고사에서 25문제를 낸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 모의고사에서는 그중에서 다른 단원을 냈겠지. 그러다 보니 이 시험 문제가 나의 정확한 기준을 판가름하는 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시험 문제를 보면서 너무 일희일비 하는데 좀 멈춰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모의고사는 여러 틀대 그 점수를 갖다가 서로 절대 비교하지 마. 예를 들어서 스스로 내가 지난번에 80 맞았는데 이번에 70 맞았네. 자괴감 들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들과 단톡방이나 카페나 이런 데서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정말로 좀 이렇게 금해야 될 일이고 오답풀이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오답풀이에서 이해가 안 되면은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만 저는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긴 얘기를 더 드릴 수 있겠지만은 50분씩 하면은 여러분들 듣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모든 여러분들 30일에 대한 그런 전략, 궁금한 것들, 그 다음에 답답한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제 블로그나 우리 학원 Q&A로 질문하시면은요,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힘내서 공부하시고요. 최종적인 합격을 기도합니다.